이제는 공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공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봤던 것만,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만 뽑았는데, 다음에는 그냥 전체적인 자료를 다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할게요. 요번에는 일단 제가 뽑은 것만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JW 케미타운을 1999년도에 설립을 하고, 여기 뭐하는 회사냐 보니까 논 PVC, 앞전에 말했던 PVC 껍데기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자산 총액이 112억 원이고 의견권 회계소 뭐야 이거 해당, 이렇게 요 JW 케미타운이 그거 만든다, 백 만든다, 포장 용기 만든다. 자, 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JW 홀딩스가 거의 지주회사라고 보면 돼요. 이제 지주사업 여기서 다 연결됐다 보면 돼. 중해제약도 여기서 다 연결됐다 보면, 생명과학을 JW 홀딩스가 40몇 %인가 또 소유하고 있고, JW 생명과학은 JW 케미타카운과 생명누리를 이렇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게 생명과학 어딨나? 생명과학이 케미컬, 그리고 생명누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많이 들어봤죠? 그거 중해제약, 메디칼, 생활건강은 생활건강 처음 보네. 신약연구소 막 많이 내요. 이게 회사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중해제약에서 중해홀딩스로 바뀌었다가, 중해홀딩스에서 SGS K파마로 바뀌었다가, 또 SGS K파마에서 또 JW 홀딩스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JW 홀딩스가 최대 주주예요. 50%인데 50%가 아니고 한 40몇 % 될 거예요. 40몇 %.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있네. 6월 3일 현재 680만 주를 가지고서 42.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2.98%가 최대 지주예요. 그게 어디? JW 홀딩스가 JW 생명과학의 최대 지주다. 상호는 JW 생명과학은 중해에서 JW 생명과학으로 바꿨어요. 2011년 3월에. 자, 시총 2,953억이고 18,650원이 이 주입니다. 자, 요게 2006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200만 주가 풀려서, 이렇게 풀려서 이때 유상감자를 한번 합니다. 2010년 유상감자 보통주 998주, 우선주도 100만 주, 유상감자는 나 이거 어제 공부했는데 헷갈리는 것 같은데, 유상감자 주식 개수를 줄이고 남는 돈을,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줄였어요. 1,000원짜리를 줄이면서 주식 숫자도 줄였어요. 그럼 남는 돈 있잖아요. 그 남는 돈을 주주들한테 n분의 1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유상증자고, 유상감자 주식수를 줄였으면, 주식수를 줄이는 거는 무조건 감자거든요. 자산을 감소시킨다. 주식수를 줄이는 건 무조건 감자인데, 감자에서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는 주식수만 줄이고 돌려주는 건 없는데, 주식수를 또 무상감자로 줄일 때는 10,000원짜리를 1만짜리를 뭐 1만짜리 10주가 있다. 그거를 5주로 줄여버리는 거야. 1만짜리를. 그러면 얼마가 되지? 그럼 하나에 5만원짜리가 되나? 이건 설명하기 힘들어요. 1,000원짜리를 줄였나? 이거는 공부해보세요. 하여튼간에 이거 감자가 썩 좋은 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 돌려줬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돈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남는 돈들을. 이거는 뭐 자본금을 줄이고 높이기 위해서는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설명하기 힘드네. 통과. 그래서 감자 했는 게 200만 주가 있고, 1,600만 주가 주식이 총 개수고 다 빼니까 유통 주식수는 1,583만 주, 1,583만 554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액면가가 5,000원, 5,000원, 5,000원으로 시작했겠지만 순이익은 전정기에 재작 18년도에는 151억, 19년도에는 167억, 지금은 158억. 이만큼 단기 순이익이면 단기 연결, 단기 순이익 이만큼 된다고? 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전기.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900원, 2,100, 200원, 2,100원, 올해는 950원. 950원 단기니까 단기 이게 뭐 반기도 아니고 단기라 적혀 있네요. 요번기. 근데 950원 조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힘들지만 요거를 주당 순이익이 EPS다. EPS는 earning per share. earning per share는 실적 나누기 주식수,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하면 earning per share 나옵니다. 배당금은 600원에서 19년도에 2,000원, 2000년도에 5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하는 일은 홈페이지 봐서 알겠지만 3세대 영양수액제가 아시아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기초수액, 영양수액, 특수수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0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 우리나라가 2010년 후 2017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고령화 인구가 14% 이상이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7%였거든요. 2007년에 65세 이상이 근데 14%로 증가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만성질환 등 관련 의약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다. 나이 들면은 계속 아프다. 이 말이죠. 2018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23조인데 전 세계는 1200조. 그중 뭐 우리나라 거는 한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3조 시장 규모에서 이거 신약 물질 개발한다고 한 5,000개가 후보군 올라왔대요. 그 후보군 중에 5개가 임상시험에 통과했어요. 임상시험에 통과한다는 게 임상 1차, 1상, 2상, 3상. 그전에는 뭐 원숭이 이런 거. 그전에는 뭐 하고, 여기서 넘어가고, 이 1상까지 넘어가는 게가 5,000개밖에 없대요. 5,000개. 23조 시장에서 5,000개, 이 중에서 신약에 성공한 게 하나랍니다. 하나. 신약에 성공한 게. 야, 이마이 어려운 거, 이마이. 5,000개 중에 1이 아니라 23조 중에 한 개. 그 대신 이거 한 개 성공하면 대박 터지는 거죠. 신약만 최종적으로. 바이오가, 그래서 바이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건다라는 거는 정말 그냥 성공했다 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확률 낮다. 5,000분의 1. 5,000분의 1. 그냥 이거는 후보 물질 중에 5,000분의 1이지. 그래서 제약산업은 고위험, 고비용, 고수익 구조. 오랜 개발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 등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AI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걸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코비드19가 지났지만 이게 의약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짐없이 계속 코로나가 뭐 창궐 하든 창궐 안 하든 계속 산업은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산업이 전반에 코로나19가 제약 산업 전반에 영향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거. GNP는 계속 1%에서 2020년도에 올해 마이너스를 갔다가 내년에는 올라가는 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예상하고 있답니다. 쭉. 국제 제약 산업의 성장이 매년 6에서 8%로 성장 중인데 신약을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5,000개 중에 5개만 임상시험에 성공하고 그 중에 하나만 허가받을 정도의 고비용, 고위험, 고수익. 그래 너무 위험하고 너무 좀 이렇게 좀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OECD 10년간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가 3.7%가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은 2배가 넘는 7.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출 그 지원이. 그래서 이게 보통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안 되는 이유로 과거에 외면받았던 희귀성 의약품이 이제는 블루칩으로 부상되고 있다. 예전엔 돈 안 된다, 제가 만들어봐야 돈 안 된다고 했던 게 이제 블루칩 어떤 게 있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FDA를 비롯한 각국의 허가 당국에서 파격적인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뭡니까 이거 백신 한 1상, 2상, 3상 다 통과해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1상 통과했는지 2상 통과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안 내고 그냥 완료했다고 막 나오죠.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혜택들을 지원합니다. 짧은 임상기간, 적은 임상비용, 임상기간이 짧으면 비용이 세이브 되니까 높은 신약 승인 건수, 그리고 높은 약가와 긴 독점기간 보장. 보통 이런 약제를 만들면 독점기간이 5년인가 10년인가를 준대요. 그 회사만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 그리고 나서는 그 특허권인가 기술이 그냥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복제약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높은 기간, 독점 기간 보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희귀성 약품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셀트리온이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복제 바이오 약을 잘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복제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특허권이 있을 때는 해버리면 특허 소송 걸려가 박살나니까, 특허가 만료되는 딱 오늘이 만약에 8월 21일이 특허 만료일이다. 그러면 22일부터 생산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여기에 30만 원짜리 신약이었다면 여기는 한 15만 원에 파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부가 처음에 이거 15만 원 똑같아, 효율이 똑같아, 그러면 15만 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이 미친 듯이 뛰었던 게 주가예요. 이런 거 잘합니다, 셀트론이. 자, 이런 복제약을 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거보다는 공장을 차려가지고 설계도를 가져오면 공장에서 제작해주는, 신약을 가져오면 제작해주는, 신약을 가져오면 제작해주는 이런 공장, TSMC처럼 파운더리 사업처럼 반도체의 파운더리처럼 삼성 바이오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삼바는 공장을 증설하는데도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우린 더 만들어줄게 이런 거.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 2년간 4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기술 수출에 성공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건의 누적 해외 라이센싱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개발 중인 제약 바이오 분야, 이거 뭐 SK 바이오팜도 있고 또 셀트리온이 그 복제약 개발한 것도 있고, 개발도 아니지, 그걸 복제약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 연구를 만들어내는 삼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해외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장률이 2011년에 5%, 2012년에 마이너스, 2013년에 제로, 2014년부터 계속 5% 이상씩 계속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8.61%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합계 다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시장 절반 이상이 5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 상위 20%,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시장의 절반 이상이 58%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그 중에 상위 20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신흥 기업들의 추격으로 2020년 47%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시장 판도가 급격히 급변할 거로 예상. 이거 뭐 이리 어려워. 절반이 50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 하여튼 예전에는 글로벌 상위 20개가 기업이 다 해먹었다면 이제는 밑에서 막 추격해 와서 그거 점유율이 한 47%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막 급변할 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국내 1인당 입원 일수가 2012년에는 2.3일이었는데 2016년에는 2.8일로 4% 성장했어요. 그냥 아프면 입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탁 부딪히면 목 잡고 그냥 목 뒤잡고 그냥 입원하는 거, 이게 4% 정도 성장, 이 12년에서 16년까지. 근데 병상수는 2012년에 53만 8천 개였는데 2016년에 66만 2천 개로 23% 증가해버렸어요. 입원 일수는 4%밖에 증가 안 했는데 병상수는 이게 그러니까 돈이 계속 노령화로 가고 인간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병상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링겔은 그냥 맞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조직도 회장, 대표이사, 뭐 경영기획실인데 이거는 뭐 크게 수익 마케팅 전략실. 그래서 주요 제품 매출 현황이 비율이 33%가 되는 게 기초 수액, 제일 싼 거, 수분 전해질 보급, 중해 제약, 주사액으로 상표가 등록돼서 매출이 발생되는데 298억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수액, 항생제, 관유 이런 거, 영양수액, 아미노산 봉급, 닥터라민주 외 이게 130억짜리 14%, 영양수액도 14%는 안 되네. 그리고 34% 차지하는 TPN, 아까 말했죠. TPN, 종합영양제, 종합영양성분, 칼로리, 필수 지방산 보급 등이 되는 위너푸주, 요게 312억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최고입니다. 요거를 키워야 됩니다. 인공신장 투석류도 한 7.5%, 67억 정도. 그래서 합쳐가 897억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 TPN, 위너스페리 1400ml, 위너스페리 1080ml, 콤비 리피드 페리주, 이게 그 외국으로 나가는 그건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게 가격입니다. 이게 개당 가격 2만원, 19,000원, 15,000원. 일반 링겔은 700원, 500원, 500원이죠. 이게 공장에서 공장으로 가는 게, 그 판매책으로 가는 거. 여기는 바로 소비자고 가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고 바로 가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바로 또 업체에서 포장해서 또 따로 소비자로 바로 가거든요. 병원은 가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납품되는 전까지 하여튼 회사로, 유통회사로 가기 전에 이제 가격입니다. 이게 영양수액도 3,000원밖에 안 해요. HMO도 6,000원. 이게 제일 비싸요. 아까 말했던 위너스페리들 2만원, 막 16,000원 한 방에. 가격도 변하지 않았어. 18년 가격이나 20년 가격이나 왜 똑같지? 이런 식으로 다 똑같네. 수액은 가격이 다 변동이 없네요. 3년 전이네. 이거 떨어졌다. 이거는 가격 떨어졌네. 요것도 떨어졌고, 요거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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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자, 위너스페리 2030년까지는 그 말입니다. 품목, 약가는 급여 상한 금액, 기준 약가, 약품 가격은 급여 상한, 뭔 말인지 몰라. 보험 급여 상한 금액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및 주원료 가격 인상 및 주원료 변경, 환율 상승 등이 주요 가격. 원료가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환율이 조금 달라지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이거는 원재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6.4%의 인프루전 팁, 수액 백자재, 뭐 7% 수액 용기. 이건 거의 다 국내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국내에서. 평화의료전공, 성전, 메디텍 뭐 이런 데서 만들어. 우진기업에서는 수액 용기, 평화의료전공에서는 수액용 기자재, 우진기업에서는 2.9 수액용 기자재, 우진기업이 기자재 용기 이런 거 만드네요. JW 케미타원은 수액 백자재, 백자재, 수액 백자재, 수액 백자재가 아니고 백자재, 수액 백 만드는 자재, 그건 것 같네요. 캠포트 이런 식으로 매출이 원재료가 264억의 재료값이 들어간다. 이게 검색하니까 CT703 아무리 검색해도 시계밖에 안 나더라고. 근데 뭔 재료인지 모르겠어. 피쉬 오일은 아까 말했던 그냥 물고기 오일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아까 전에 검색했던 거. 이런 식으로 키로 단위로 수입을 하고 있다. 생산력 산출 근거. 조업이 125일씩 조업해가지고 계속 생산해내면 390만 개, 3,900만 개, 1,000만 개, 400만 개, 1,000만 개, 200만 개, 총 6,500만 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생산 실적. 근데 이게 가격이 268억, 318억. 근데 이게 34억이에요. 근데 수량은 똑같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TPN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반기니까 그럼 반탄만 되든지. 가격은 뭐지? 이게 수량이 3개 똑같은데 300만 개 조금 이상해요. 평균 가동 시간이 100%예요. 계속 가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저는 요게 포인트라고 봐요. 계속 가동되고 있다. 평균 가동 시간, 실제 가동 시간이 꽉 채웠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이 말. 설비에 진행 중인 투자. 당진 공장 설비가 75억짜리가 뭔가 뭐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있다는 거에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75억. TPN이 매출에 관한 사항인데 기초 수익은 내수가 100%, 내수가 298억. TPN은 수출도 있고 내수, 근데 수출이 19억밖에 안 되네요. 19년도에는 51억, 18년도에는 20억인데 19년도에 51억. 2020년 반기에 6개월에 19억, 59억 따라가려고 하면 곱하기 1을 해도 안 되네요. 쉽지 않다. 근데 내수는 조금 더 올랐어요. 여기 곱하기 1을 하면 58이 나오는데 43이니까. 그래서 내수에서 더 많이 했다. 그래서 합치면은 6개월치는 312억, 1년치는 486억, 6개월치 곱하기 2를 하면은 작년 또 금액을 뛰어넘을 것 같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이네요. 합치면은 내수 수출 합쳐가지고 897억의 매출을 올렸고, 작년에는 1645억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897억 곱하기 2를 하면은 맞네요. 1700 넘어가네요. 1780 얼마 나가네. 그래서 중해제약의 판매 경로가 생명과학에서 만들고 중해제약으로 판매하고, 중해제약이 병원 소비자로 넘어갔어요. 이 중해제약이 얼마 전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중해제약 뭐 이렇게 의사 뭐 리베이트 사건.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어디가 연관돼 있나 딱 봤는데, 여기는 약이들은 생산해서 일로 넘기는 것밖에 안 하니까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괜찮았다 생각했습니다. JW 생명과학에서 중해제약으로만, JW 생명과학에서 위탁제약사, 요거를 상표권을 가지고 파는 제약사, JW 생명과학에서 JW 홀딩스까지만 해서 이렇게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TPN 재질의 그런 물건들은 마진율이 괜찮다. HB연구센터, 제재연구팀, 소재연구팀, 생산기술연구팀, CMC 연구팀, 생명과학도 세계 5위. 나 이게 세계 5위 수제액 전문 제약업체인지 몰랐어요. 와, 이게 세계 5위래. 아까 전에 5만 평, 3, 5, 15만 평 가까이 되는 15만 평, 3천 평, 15만 제곱미터, 5만 평의 면적의 축구장 24개, 그거가 세계 5위 수제액 전문, 수액 전문 제약업체. 대단하다, 맞죠? 그래서 QBD,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를 적용한, 설계 기반으로 품질 고도화를 적용한 지방 유제 기술, 리피드 에멀전 테크, TPN 제조 기술, 의약용 백, 용기 제조 및 개발 기술, 프리믹스 항생제 개발 등이 차세대 기술이라 생각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또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존의 것들은 충분히 후발업체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못 따라오게끔 갭차를 벌릴 거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non-PC, PVC 소재 자체 개발과 TPN, 종합 영양 수액 제품 등 고부가치 수액 제품 출시를 통해 해외 시장에 성공적 진입한 것은 물론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하겠다. 수액 용기 다양화 기술, 수액 제품 제조화 기술, 수액제 안정화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전문 지식 보유, 멀티챔버 제품 제조 기술 보유, 리퀴드 에몰전, 항생제 등 수액제 제조화 기술 보유, TPN 관련 안정성 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수액연구소에서는 제재연구팀, 소재연구팀, 생산연구팀, CNP팀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수액 용기도 개발을 하고요, 수액제도 개발을 하고요, 좀 더 얼마나 더 싸게 더 좋은 거, 더 독특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단 말이죠.
연구개발 비용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인데 2018년에는 29억, 2019년에는 55억, 2020년 6개월 동안은 39억, 곱하면은 68억, 78억, 78억 정도를 소모를 하고 있어요. 오, 좀 많이 쓴다. 맞죠? 자회사인 JW 케미타운은 연구시설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개발 실적으로 2009년도에 멀티챔버 자재를 해외에 등록했어. 우리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는 MCT 오일 포함해 3챔버 제품의 국산화를 만들었고 기존에는 외산이 있었단 말이야. 수액백용 튜브를 국산화를 개발하고 전 라인 적용 중이고 허가 완료했고 멀티챔버 해외 수출 뭐 이런 식으로 2011년 비급여 3CBS 콤비플럭스 MCT 페리주를 개발해서 비급여를 허가받아서 돈 벌 수 있겠고 위너프주 이때 개발해서 오메가3산 지방 유제를 포함해 3챔버 이거 챔버 아니네 이거 그러면 챔버 맞나 이거 3CB를 포함한 만들었다. 위너프 페리 허가 완료 이렇게 만들고 고차단성 뭐 이렇게 뭐야 고차단성 없네. 또 여러 가지 또 만들다가 TPN용 신규 팁 해외 등록, 미국 FDA DMF 등록, 뭐 위너프 페리 용량 추가 비급여 발행 502ml짜리 나오고 막 위너프 페리 654ml짜리 나오고 362ml짜리 나오고 비급여로 용량을 또 추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니까 싸지만 이거 500ml짜리에서 600ml 바꾸고 361 요거는 거는 비싼데 못 맞는 사람이어서 요만큼만 타세요 이 말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피노멜 이게 피노멜이 이게 그건 건데 이게 피노멜 이게 유럽에 수출되는 건데 이게 이건 뒤로 안 나오더라고요. 수출 이제 요게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피노멜 신규 백 디자인 통한 수출 범위 신규 디자인 백이 나왔어. 그래서 수출 예정이지만 요게 피노멜이에요. 위너프와 피노멜, TPN 해외로 수출되는 거,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 대용량 개발할 거고 내감마 팁 개발할 거고 진정제 개발 바이러스 치료제 이거는 코로나 나오니까 이렇게 붙인 것 같아.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바이러스 치료제를 수액으로 어떻게 해? 할랑강 내 할 바이죠. 그래서 연구 인력 중에 수석 상무, 책임연구원, 정지현 팀장, 박재현 팀장, 노정열 소장, 제네릭 계량 신약 및 신제형 의약품 약구 후 약 80여 종 출시 특허 다수 있고 뭐 이중 챔버 특허 취득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기술들이 이용한 의료용 튜브, 의료용 사출 고무전, 약재 용기, 수액 용기, 다층 필름, 이를 구비한 수액 용기, CV 필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해서 만들어내고 특허들을 내고 나의 이 JW 생명과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걸 상대가 쓰려고 그러면 돈 내야 되잖아요. 돈 내야 돼요. 특허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이때 유동자산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는 거 보면은 25기에는 579억, 작년에는 598억, 올해는 635억. 반년치인데 이만큼 나왔다고? 유동자산,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자산과 자본, 부채. 자산은 부채와 자본 모두 합친 게 자산이고 자본은 내 본전이 자본, 부채는 빚.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 잉여금은 남는 돈 616억, 506억 이렇게. 투자자산 말 그대로 투자한 거, 재고자산은 재고로 잘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익 연결 손익계산서 매출액 2018년 1년은 52억이 매출이 발생되었으면 작년에는 1702억, 올해는 938억. 938억 곱하기 2를 하면은 6개월 치니까 그냥 2를 하면은 올해 거라고 예상 나오죠. 그럼 1800억. 꼭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영업이익은 올해 반기말 195억, 당기순이익 148억, 기본 주당 순이익 뭐다? EPS
EPS 계산은 earning per share, 실적 나누기 주식수, 주당 단기 순이익 요거 나누기 주식수 1800만 주 하면은 938 나온다. 해볼까요? 1480 나중에 해보세요. 그럼 보통 이 정도 나와요. 자, 통과.